안녕하세요.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을 진행하는 안병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을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와 소식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4월 두 번째 방송입니다. 아직도 남맞이가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일하는 남해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줄여서 남맞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저도 아직 입에 안 붙긴 합니다만 저희는 마을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에서는요,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마을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네, 첫 곡으로 루시드 폴이 부른 아직 있다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배경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가사는 마치 희생된 영혼이 살아남은 친구를 격려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월 16일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를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수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수돌입니다. 네, 끝인가요? 네, 남해 우리 주민들 반갑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된 거는 처음인데요. 그렇죠. 항상 밖에서 네, 공부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데서 만나 뵀었는데 좀 새롭습니다. 네, 퇴직하신 다음에 지난해 작년에 3월에 네. 하동 금남면으로 네. 귀촌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곳 생활이 어떠신지부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원래 제 고향이 마산인데 어릴 때 자랄 적에 바다는 사라지고 지금은 뭐 바다도 메워지고 풍경도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상하게 남해와 하동 근처를 왔다 갔다 하다가 고향과 같은 비슷한 곳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냥 필이 꽂혀서 눌러 앉았습니다. 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예, 강의하러 왔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거는 아니고요. 예, 상주중학교 강의하고 돌아가는데 야, 내 고향 바다하고 비슷하다. 우리 집 사람도 여기 좋아요. 그래서 그냥 눌러 앉게 됐습니다. 네, 예. 뭐 그 마을에서 농사도 지으시고, 네, 텃밭 농사하고 있고요. 네, 네. 예. 오자마자 뭐 송전탑이니 LNG 발전소니 해서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더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요 하남 저기 뭐죠? 그 하동에 네. 이사 오시기 전에는 조치원에서 살고 그렇습니다. 계셨던 걸로 고려대 알고 세종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25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다가 좀 뭔가 마음이 번아웃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직장을 조기 졸업하고 네, 네. 하동에 와서 1년 만에 건강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덕분에 남해 우리 공동체 라디오에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강수돌 교수님 하면
뭐 많이 이제 책을 또 많이 쓰셨고 또 여러 강연회나 또 뭐 사회적 발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수돌 교수님은 1961년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97년부터 2021년까지 고려대 융합경영학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네. 이 와중에 이제 5년 동안 말씀하셨던 조치원에서 마을 이장도 네. 꽤 오래 하셨어요. 제 경력 중에 특별한 경력이죠. 네,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드릴게요. 책을 이제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이제 네. 그 중에서 대표작들만 소개해드리면 강자동일시라는 책이 있고요. 네. 경쟁공화국, 중독공화국, 나로부터 교육혁명, 이제 나부터. 나부터 교육혁명. 네. 최근에는 부디제발이라는 책도 네. 내주셨어요. 네. 나부터 교육혁명이 20년 됐거든요. 아 책을 딱 네. 20년 책 나온 지 20년 됐는데 20년 만에 서울에 오늘 지금 개정판이 나왔대요. 아. 그래서 제가 하나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네네네. 다음 주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저도 이 중에서 책을 몇 권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제목만 그렇죠. 그리고 차례까지. 차례까지. 그것만 해도 네네. 대단하죠. 네. 그리고 뭐 상주중학교나 또 상주에서 네. 특강도 몇 차례 그렇게 해주셨고 했습니다. 남해에서도 이제 부디제발이라는 책을 내시고 네. 또 또 네. 콘서트를 좀 네. 진행하신 우리 걸로 선생님들하고도 토론했죠. 네네네. 참 교수님 하시랴 이장님 하시랴 책 쓰시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좋고 네. 또 공부한 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본업에 충실했던 거죠. 아 그러시구나. 예. 저하고는 좀 안 맞는 업 같아서.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고 그렇죠. 오늘 프로그램이 공동체 대화마당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마을이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조치원에서 마을 이장을 꽤 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네. 네네네. 왜 하셨죠?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뭐 긴 이야기는 나부터 마을 혁명이라는 아, 네네네.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2010년에 나왔는데 이제 시골 마을이었고 그 마을 남쪽과 북쪽으로 고려대 캠퍼스와 홍익대 캠퍼스가 있는 네. 그 일종의 대학타운 마을인데 갑자기 그 마을 옆에 논밭 과수원을 허물고 아파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당시 이장한테 어째서 아파트가 오게 됐는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장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네. 토지 용도를 허위로 민원을 넣어서 허위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나면서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걸 밝혀냈으니까 허위 문서까지 잡아냈거든요. 네네네. 당신이 이장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을을 좀 지켜보자. 그래서 5.18 5월 18일 날 5.18 마을 혁명이 일어나 아, 버린 거예요. 그게 2005년 5월 18일 신안리 마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혁명 이장이 됐던 겁니다. 5년 동안. 네. 건설 자본을 상대로 싸움을 했었죠. 그러면 마을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네.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협의나 혹은 동의 과정이 비밀리에 네네 생략되고 그 전에 이장하셨던 분이 그 당시 예.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이런 과정에서 네. 있었네요. 그러면 왜 주민들이 비료 같은 것 때문에 도장을 맡겨 놓잖아요. 네네 마을에서 예 맞습니다. 7개를 동의 안 받고 허위로 찍고 네. 그 내용도 마을에 전혀 알리지 않고 네네네. 그렇게 해야 땅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조용히 물밑 작업을 하다가 들켜버린 거죠. 아 혹시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났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정으로 가기도 하고 네. 사실 심대평 도지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분은 우리 마을 사태를 알고 밑에 국장에게 이거 원점으로 돌려라 잘못됐다. 네네. 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신 이완구 지사가 네. 들어오자마자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사업 승인 도장을 내줘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 가셨죠. 하여간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파트는 처음에 골조를 올리고 분양이 전혀 안 돼가지고 1차 시행사가 철수해버리고 그 뼈대만 한 3, 4년 서 있다가 네. 마지막에 다른 데서 인수 받아가지고 억지로 이제 완공을 했죠. 제가 볼 때는 철이 좀 사갔는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오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아파트 사놓으면 재산 된다고 하니까 네네네. 눈 감고 샀죠. 뭐 어쨌든 아파트는 계속 올라갔으니까 네네네. 들어온 사람들은 돈만 보고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마을 이장님을 하시면서 그런 개발 사업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앞에서 그 덕분에 제가 세종환경운동연합 의장까지 했죠. 예. 근데 보면 그 뭐 도심은 이미 이제 개발이 된 도심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도시 인근 주변의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 사업들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갈라지거나 파괴되거나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남해도 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을 겁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골프장도 있고 네. 리조트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또 개발 압력이나 이런 정책들 혹은 또 그런 건설 또 회사들에 의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은 이런 과정이 마을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과정은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 도움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주민들하고 좀 깊이 있는 논의를 꾸준하게 해서 어떤 시설이나 뭐 건물이나 또는 그 개발 내용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기업들이나 행정 쪽에서 끌어안아서 아름다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두 번째는 단기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후손들이 좋아할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만들어 간다면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박수 받으면서 갈 수 있겠죠. 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죠. 네. 이 사회에서는. 네. 근데 뭐 강연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강연회나 혹은 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자체를 팔꿈치 사회나 이제 갈비의 법칙이라는 걸 그렇죠.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뭐 개발 사업이나 뭐 이렇게 사회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그렇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팔꿈치 사회라는 책 제목으로 이제 제가 책을 내기도 했는데 그 단어는 1982년도에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지정을 했던 그런 말입니다. 엘렌보겐 게젤샤프트라 그래서 팔꿈치로 옆 사람을 밀쳐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개념이 독일 사회에 자꾸 침투되고 어떤 유대감이나 공동체가 깨지는 이런 분위기에 경쟁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올해의 단어로 지정했던 거죠. 그게 82년도. 82년도에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89년부터 94년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곱씹어 볼수록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팔꿈치로 옆에 애들 밀치고 그래서 어렵게 대학을 가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또 회사에 취업을 쉽지는 않지만 취업을 또 하고 나면 아래로 갈구고 위로 비벼야지만 살아남잖아요.
아래로 갈구고 위로 비빈다는 말이 갈비잖아요. 그래서 아하 팔꿈치 사회의 속편이 갈비 사회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갈비의 법칙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다. 이런 의미에서 갈비의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맞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살면 사람이 불행해지니까 서로 우정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동하면서 살아야 공동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를 담은 개념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사회 현상을 비유했다고 보는데 네, 내가 옆 사람을 팔꿈치로 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고 내가 또 여기 조직이나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위로 비비긴 비벼야 되고 밑으로는 갈구긴 갈려야 되는 이게 하기 싫어도 네. 그렇게 내몰리는 게 참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예. 사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죠. 네네. 예.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물을 사 마시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물을 어떻게 사 마시지? 약수터에 가서 떠먹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예. 산에서 내려오는 옹달샘 쩔쩔 받아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 집에서 수도 틀면은 그냥 그거 그러죠. 끓여서 먹고 그랬는데 수도 이전에도 네. 길거리에 누가 지나가다가 가끔 들러가지고 목이 정말 마른데 물 한 모금 주세요 하면 아이고 한 잔 드리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공동체적인 경험이 있는 세대가 점점 사라질수록 자본주의 틀이라고 하는 상품 사회, 화폐 사회, 그래서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평가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이나 이제 그 노동자들도 내가 가진 내 노동력의 상품성, 상품 가치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성과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 혹시 그 사다리 질서 안에서 성공하더라도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네, 공허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답은 제가 볼 적에는 그런 피라미드 질서 속에서 옆 사람을 밀치면서 살아남아서 성공하는 게 답이 아니라 아예 원래부터 그 질서 자체가 사람의 질서가 아님을 간파하는 것. 사람의 질서는 서로 손잡고 강강수월래 춤추듯이 그런 모델로 살아가는 것. 서로 도와가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서로 잘할 수 있는 거는 잘할 수 있는 그대로 나누어 가면서 사는 것. 그게 사람답게 사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옳은 말씀이고 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우리 삶을 조금만 돌이켜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잘 안 되거나 또 그렇게 살면은 처질 것 같고 혹은 뭔가 나한테 손해가 볼 것 같은 느낌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네, 네. 저도 all or nothing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네. 근데 바로 그 부분 자본주의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네, 하거든요. 네. 예. 오히려 올인할수록 자기 스스로 nothing이 됩니다. 예. 그러지 말고 한 반 정도 수준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지만 네, 네. 반 정도는 내 인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리라. 네. 그리고 점점 더 갈수록 내 인간성의 비중을 좀 더 넓혀보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답일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되게 중요한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잠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쉬어갈게요. 교수님이 직접 선곡한 곡인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차사라고 노래패가 있었죠. 그 사계라는 노래를 신청했는데요. 이 미싱이 잘도돈에 돌아가네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24시간 계속되는 속에서 한편으로는 좀 서글퍼지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일한다는. 근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은 계속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네, 강수돌 교수님이 신청해주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듣고 오겠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찬바람 솟을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 네, 강수돌 교수님이 직접 신청해주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를 듣고 왔습니다. 앞에 말씀을 해주셨던 팔꿈치 사회나 갈비의 법칙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혹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원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함께 의지하고 협동해서 공동체를 읽어가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사실 우리가 꿈꾸거나 혹은 생각하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 사회 문제를 조금 극복하는데 이런 마을 공동체, 저희가 얘기하는 마을 공동체 이런 게 뭐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교수님도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하죠. 예. 이제 사회를 운영하는데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가 이 국가라는 거고, 두 번째가 시장이라는 거고, 세 번째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박정희 시절로 상징되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국가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다. 시장이 이제 시장의 논리는 시장이 말하는 경쟁력을 쌓아서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다 보면 자원도 잘 배분이 되고 개인이나 사회 전체가 좋아진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가 논리와 시장 논리가 결합되어서 작동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국가의 실패, 우리 4.16 이야기도 하셨지만 대표적인 국가의 실패잖아요. 또 최근에 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국가의 실패를 분명히 본다고 보고요. 최근에 여론들이 상당히 어떤 신뢰도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도청 문제도 그렇고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 창피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가 한편으로 또 놀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실패를 한번 보죠. 수출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과연 뭐 우리 남해 분들 또는 제 고향 사람들 어릴 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어시장에 가면 김이나 이 해산물 같은 게 1등급은 서울로 가거나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 동네 사람들은 한 2등급, 3등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에 배울 적에는 시장에 많이 수출하고 시장 거래가 많이 되고 활성화되면 다 잘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장의 실패는 재벌만 잘 살거나 재벌들과 손잡은 뭐 특정한 정치인들만 잘 사고 현장에서 생산자, 노동자나 농민이나 일반 서민들 또 그 중에서도 또 여성들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구조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학생들 청년 실업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취업해서 일가를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잘 살 거다. 그 희망이 사라진 게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나 시장을 100% all or nothing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는 꾸준히 성찰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저는 공동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국가가 실패하고 시장이 실패하더라도 손잡아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마을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언니, 오빠들, 동생들, 뭐 형님, 누나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마을에서 이웃 사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 시장의 실패나 국가의 실패를 넘어서서 마을에서 재미나게 교육도 하고 마을 잔치도 벌이고 아나바다 장터도 열고 그죠? 우리 재래시장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농산물, 해산물 이런 걸 나누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삶이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내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자는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간다면 그 와중에 시장이나 국가 행정이 조금만 뒷받침을 해준다면 그러면 훨씬 삶이 풍요로워지고 의미도 커지겠다. 그래서 행복해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뭐 최소한 70년대 이전 네. 이제 뭐 도로망이나 이런 이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현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마을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어떤 커뮤니티가 기본적으로 삶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제 영위하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었고 근데 현재로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뭐 생활 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국 단위로 넓어졌죠. 시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랬을 때 과거의 마을 공동체와 지금의 마을 공동체는 물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많이 변화되어 있는 건 맞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가 과거의 어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에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마을 단위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분들 그리고 또 행정 혹은 또 마을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들이 좀 모아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주에 살고 있지만 네. 상주에서도 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또 마을 그렇죠. 단위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게 또 뭐 마을마다 다들 또 상존하고 있고 그런 관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주민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또 뒷받침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고 저희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런 것에 조금 도움이 되는 맞아요. 기관으로 또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각 분야마다 네.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종교 각 분야마다 국가 패러다임, 시장 패러다임, 공동체 패러다임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 비중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나가되 네.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자율성과 공동체성이 더욱 강하게 싹틀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힘을 잘 모아가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또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구 소멸, 인구 네. 감소 문제가 지금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죠. 뭐 출산율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빠져나가는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요 지역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기감이 또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외부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는 있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 혹은 대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 도농 격차, 특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몸으로 느끼죠. 네. 예. 좀 거꾸로 생각하면은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아서 저는 쾌적한 삶을 살아서 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골에 아이 우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네, 또 돌아가시면 뭐 그것만큼 보충되지도 않고 네, 또 새로운 아이들이 안 들어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죠. 제가 볼 때 나라 정책적으로 이제 균형 발전 개념 하에 하드웨어, SOC, 뭐 건설, 네. 개발 이쪽은 많이 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네.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네, 네. 사람들의 생활을 중심에 놓고 여기에 정착해서 살기 좋은 마을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급하게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 단지나 산업 단지를 짓는 것보다도 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들어서 한 네. 번 안 들어가지고 안 되고 네, 듣고 네. 듣고 여러 차례 거듭을 듣고 토론하고 해 나가면서 정말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아이를 놓고 혹시 뭐 수도권 가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있더라도 한 10년, 20년 뒤에는 네. 다시 돌아올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좋은 자연 자원 플러스 소프트웨어 이것을 결합하는 것. 그러니까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 이 과거에 해놨던 지어놨던 건물들 네,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그리고 그런 걸 활용을 주민들이 하려고 해도 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서 돼야 되는데 마을의 뭐 재정 상황이 뭐 넉넉지가 않고 또 당장의 수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지하기도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또 뭐 지금 남해 군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고 저희들도 뭐 주민들 보고 활용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이 될 수 있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그렇죠. 여쭤보고 또 그런 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음. 과정들을 좀 밟아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모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사실 오늘 나눈 대화의 주제들이 이게 뭐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의 주제만 해도 뭐 1시간은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뭐 기회가 닿으면 교수님 이렇게 라디오에서 계속 고정 출연으로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앞으로 좀 계획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죽을 때까지 살 것 같고요. 이곳에서. 네, 네. 그리고 저 혼자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행복한 느낌을 주변의 친구들, 마을 분들, 또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죠. 네. 책 읽고 글 쓰고 또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네, 네, 네.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남해 뭐 여러분들하고 또 하동이나 이런 사천에서 또 같이 자본론 공부를 또 네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네. 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그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되게 뭐 골치 아픈 얘기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그럼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그러죠. 근데 맞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또 이게 내 삶에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같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 주식. 아, 네. 그래서 네. 자본주의에 재빨리 적응해서 남들보다 빨리 치고 빠지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네.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더 차분하게 근본적인 철학적인 네. 부분을 따져서 네.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 데서 틀어져 버렸는가. 네. 아까 주식하는 사람들조차 성공을 하더라도 분명히 불행해질 것인데 공허해지거나 네. 그런 거에 근본 그런 문제들까지 따져보려고 하는 공부가 네.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제가 아까 머릿속에 생각했던 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하시죠. 예. 경영학과 전공 경영학을 네. 굉장히 네. 전공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네.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책도 내셨고 네. 강연도 많이 하셨고. 예. 왜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다 이 말씀이죠. 네. 제 전공이 경영학 중에서 경영학 이제 크게 생산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 네네. 근데 생산해서 파는데 한쪽에는 돈이 필요하고 한쪽에는 사람이 필요하죠. 돈의 분야가 재무 관리고 사람의 분야가 인사 조직 관리예요. 네. 제 분야는 인사 조직 관리, 인사 조직 노사. 네네.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결국 인간 노동력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 노동력이 길러지는 과정이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육에서부터 틀어져 가지고 노동력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서 자본주의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전부 다 국회의원 만드는 공부가 아니듯이 정치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듯이 경영이나 경제를 공부하더라도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공부의 영역이 폭도 넓어지면서 깊이도 좀 깊어진 거죠. 네. 근데 그 방향을 보면 우리 사회의 지금 교육의 문제가 경쟁 교육을 그렇죠.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이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크나큰 어떤 흐름, 예를 들면 팔꿈치 사회, 뭐 이런 경쟁과 어떤 효율 혹은 이윤 중심의 그렇죠. 이런 사회를 재생산하는데 교육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그런 거죠.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대한교육이나 대한학교, 뭐 상주중학교 사례도 뭐 네. 그런 비슷한 사례이긴 하지만 그런 교육이 이제 일반화되지는 않았죠 아직은.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데가 있고 네. 또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혁신학교나 이런 그렇죠. 흐름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는 있는데 사실 네. 그게 대세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 저희 아들도 상중학교를 졸업하고 경험하고 이제 사회에 지금 나가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의 사고 방식은 대한교육의 어떤 영향보다는 사회에서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이게 교육이 이렇게 뭐 바뀐다고 해서 이게 뭔가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또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 스스로도 받아왔던 교육 그리고 통상적인 학교 교육이라 그러면 미래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교육이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대안교육 내지 혁신교육 제 아이가 그렇게 커왔고 우리 안 선생님의 자녀도 그렇게 커왔던 그런 교육은 미래의 노동력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인격체를 기르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노동력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격체 패러다임으로 기르는 교육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설사 자본주의 때문에 인격체 교육이 그렇게 빛을 못 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노동력으로 살아는 가지만 내 인격체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라고 하는 내공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내공이 없이 노동력으로만 살아간다면 늘 자기 자신을 화폐 가치로만 판단하게 되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혹시 성공하더라도 저 사람 안에서는 인간미를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네. 예, 그래서 마지막 자기 삶을 마감할 적에 내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인격체 패러다임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우리 아들도 보면 굉장히 무능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야, 너는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중요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회에서 받는 어떤 불안 그리고 자기가 처해진 어떤 조건을 봤을 때 어떤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자신이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럴 그래서 경우에 부모님은 무조건 껴안아주면서 그 틀 자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능력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틀을 깨어버리면 너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우, 상담 코너를 마련해도 괜찮겠어요.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살아갈 사회와 마을 공동체에 대한 화두를 던져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더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남해 FM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공동체 그 미디어의 공간을 통해서 남해 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일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신청해 주신 곡 존 레논의 이매진 듣고 오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지금까지 강수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을 공동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님, 박진경님 두 분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지희님이 우리 저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소식을 좀 먼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맞이 활동가 이지희입니다.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에서 마지막 코너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차곡차곡 소식들을 모아오겠습니다. 매달 나오신다고요? 네, 매달 방송 때마다 소식을.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전해드릴 이야기는 3월 중순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인문학 특강 지원 사업입니다. 저번 첫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3월 17일 미조면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했던 신명나는 삶을 위하여 강의는 한상덕 경상대 교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살아온 여정을 얘기하시며 그 속에서 느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흥겹고 감동적인 노래들로 엮어서 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남해 상주 마을 교육 공동체 연구회에서 준비한 강의는 시작 전 아이들이 쓴 글에 곡을 붙여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는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 단장이자 28년 차 지역 가수인 우창우, 김은희 부부의 노래 공연이 진행되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이송희일 영화 감독님이 심각한 기후 문제에 대해 여러 사례를 알려주시며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3월 29일에는 서면 노인대학에서 마련한 웃음으로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마을 공동체 강의가 있었습니다. 웃음진로 성공연구소 차건수 대표님을 모시고 인생에서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웃음이 끊이질 않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웃음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 지금 마을 공동체 인문학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3개 지역에서 이렇게 인문학 특강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다 가보셨나요 혹시? 네, 한 군데 빼고는 네, 다 가봤습니다. 이 기억에 네. 남는 강의가 있다면? 기억에 남는 강의는 네, 물론 이제 제가 처음 갔던 상주 기후 위기 강의도 사전에 이제 그런 네. 네네 그 공연, 네, 사전 공연, 사전 네, 공연, 네, 네, 네. 사전 공연이 있어서 네, 되게 호응을 띄우고 또 즐겁게 네. 시작을 해서 그런 것도 참 좋았고요. 서면 노인대학 강의에서도 이제 대표님의 그렇게 웃음 소리와 함께 이제 네. 여러 주민분들이 되게 즐겁게 네, 네. 웃으면서 들어주시는 것 듣고 좋았습니다. 네. 네. 그 앞으로 2개 강의가 더 남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2개 강의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남은 2개 강의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4월 16일이죠. 오후 3시에 고연면 동남치 마을회관에서 물 담은 남재골 영농조합법인이 준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마을 생활이라는 제목의 강의고요. 공동체와 마을에서의 성역할과 성차별 사례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마을 공동체 인문학 특강 지원 사업의 마지막 강의는 4월 25일 10시에 청년학교 다랑에서 진행하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마을 교육입니다. 별난교육연구소에서 준비했고 정성호 교수님을 모셔서 농어촌 마을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네, 요 2 강의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희도 참여해서 한번 들어보고 다음번 방송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마을 활동과 기초훈련 과정도 성황리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마을 활동과 기초훈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8시간 교육으로 진행했던 교육이고요. 22분이 신청해 주셨고 그중 13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네, 열심히 참가를 해주셨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뒤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다른 가산점 등의 이유로 네, 네. 시간을 못 채우신 분들은 수료증이 아쉽지만 나가지 네,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허투루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철저합니다. 16시간 교육을 참여하셔야 네. 수료증을 드리기 때문에 아쉽지만 네, 그 시간을 못 채우신 분은 수료증을 받지는 못하셨고 13분이 수료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 마을 활동과 기초훈련 과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소개시켜 주시죠. 네, 마을 활동가 기초훈련 과정은 주민 및 마을 활동가가 스스로 마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고요. 주민 조직과 그다음 마을 활동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지역 알기와 마을 자원조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네. 기초훈련인가요? 네, 기초훈련입니다. 네, 네. 깊게 들어가진 않았고, 네, 네.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야 네. 될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네, 저도 참여해봤지만 토요일 날 또 시간을 5시간, 막 8시간씩 내주신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 교육은 부산 주민운동교육원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 때도 조금 심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활동가 교육에 참여하시면 무슨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을 활동과 기초훈련 과정 수료자는 저희 남마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마을 자원조사단 선발 시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네, 꼭 수료를 해야 가산점이. 네네, 수료증이 있어야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앞서 언급해 주셨던 소규모 또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이건 또 뭔가요? 네,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남해 군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 단위 또는 소규모 주민 모임이 지원 대상이고요. 저희가 총 11팀을 선발하고 팀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고 12월에 사업 정산, 결과 보고, 활동 공유회가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2일 수요일부터 4월 21일 금요일까지인데 접수 전에 사전 상담을 필수로 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고문과 신청서 등은 남마지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남마지 SNS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로 이렇게 문의나 사전 상담을 계속 받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들 상담을 받으러 오시나요? 네, 전화도 많이 일단 주시고, 네, 방문 상담도 네 오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바쁜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예, 마을 활동과 기초훈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마을 자원조사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원조사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첫 방송 때 소개해드린 남마지 사업 중에 찾아가는 마을 학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3단계로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마을 자원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자원조사를 위해서 마을 자원조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9일까지이고 저희가 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마을 자원조사 활동에 관심 있는 남해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 또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SNS, 남해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4월 21일까지 찾아가는 마을학교 참여 마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을회 또는 마을 청년회, 부녀회 등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자원조사, 주민 네. 워크숍, 우리 마을 사용 설명서 제작 이렇게 3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관심 있는 마을에서는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소식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걸로 분량을 다 채우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진경 씨도 좀 소개시켜드려야 네. 되고.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좀 전해 주시죠. 저희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예, 아이들 네네. 편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남해 시대와 함께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하는 코너인 마을 탐구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을을 인터뷰하고 마을의 자원을 홍보하는 보도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8개 마을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네, 기사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남마지 블로그로 오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우리 마을에 이게 참 좋은데 또는 우리 마을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 마을 행사가 이렇게 많은데 등등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하시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58분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1, 2분 더 써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소식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네. 아직 전해드릴 소식이 3가지 더 남아 있고요. 네,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남해군 경제과에서 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지원 그리고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대상 모집입니다. 2가지 모두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8일 오후 5시까지이고 남해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찾아가는 신중년 서비스 마스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찾아가는 신중년 서비스 마스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이나 개인이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 및 귀농귀촌 등 남해군 공동정책 전반에 대한 맞춤 안내와 은퇴 전후 인생 준비 상담 그리고 상담 신청자 맞춤형 정책 안내를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남해군 경제과 일자리 공동체팀 055-860-323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맞이 남해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번에 함께 일하게 된 박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남해군 이동면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했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해 이주해 온 지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남해에 와서는 남편의 일을 도우면서 쭉 지내다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인스타그램에서 마을 활동가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고 그 수업을 듣고 바로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서 올해는 남맞이, 남해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지원하게 됐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우리 센터를 더 많은 군민들이 찾으시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소개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예상 질문까지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요거는 질문 안 할게요. 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나는 뭘 하고 싶다. 요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남해에서 많은 분들이 그 함께할 그 문화와 재미있는 소재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자기들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 체념하지 않고 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면 적지 않은 소재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좋은 사업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네. 각오대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길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뭐 박진경 특집으로 다음 뭐 기회를 좀 잡아가지고 1시간 동안 같이 수다를 떨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소식을 간단히 들어봤고요. 마지막 곡을 박진경님이 신청해주신 곡이 있는데요.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신청곡은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곡을 신청한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가족, 친구, 동료분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인데요. 조금 아직까지도 좀 어색하고 좀 서툰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수돌 교수님 모시고 마을 공동체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따뜻한 봄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살이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5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들으실 곡 박진경 님이 신청해 주신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오만 못 지나도 그대